대표님, 네? 일주일 전에 대표님이 예상하셨던 게 다 맞았어요. 뭐가 맞았다는 거예요? 그 광진구에 1억 이상 분양한 게 있잖아요. 아, 광진구 그 아파트? 그게 1차 분양이 완판 됐습니다. 어떻게 다 맞출 수 있어요? 그게 뭐 어떻게 다 맞추는 게 아니라, 그게 기본적으로 분양가가 그렇게 고가인 것을 분양할 때는 이 주택수가 되게 작아요. 제가 왜 그걸 분양이 완판할 것이다 라고 했냐면, 사실 거기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었는데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풀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60제곱미터 이하의 평수를 많은 주택수를 집어넣어서 분양을 하려고 하다가 분양가 상한제가 풀리면서 주택수를 줄이고 가격이 그렇게 올라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 그 안에 커뮤니티 시설을 최고급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분양을 했는데, 제가 예상을 했죠. 초고가, 그 광진구에서는 1억 1,500만 원이 넘는 분양가인데도 불구하고 한 32평이면 한 43, 4억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분명히 분양이 완판은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예측을 했는데, 예측해서 맞춘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요, 그렇게 뭔가 좀 특별한 것을 선호하는 부자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사실 제가 평소에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나라 서울의 인구가 1,000만이 조금 안 되는데 그 중에 10억의 자산이 넘는 분들이 한 10만 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값이 한 11억 중반대입니다. 너무 고가의 아파트가 서울의 아파트다. 서울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모두가 빚더미에 앉아있다 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는데, 사실 숫자로만 놓고 따지면 10만 명 정도가 순자산 10억이 넘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고가에 분양하는 것 몇 개 정도는 소화가 금방 되죠. 아마 분양하는 회사에서, 그런 걸 시행하는 회사에서는 그걸 노린 게 아닌가 싶고요. 제가 염려하는 게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줬기 때문에 원래는 60제곱미터 이하의 적은 평수를 많은 주택을 지어서 공급을 하려고 했다가 큰 평수로 적은 주택수를 공급했다는 거. 이렇게 되면 서울은 계속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될 것이다. 분양이 잘 되는 쪽만 개발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과연 정부의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와 초고가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에는 반드시 이격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럼 광진구에 분양한 게 32평이 44억인데 반포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그 질문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저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사실 반포가 광진구 지금 그 짓는 아파트 입지보다는 제가 볼 때는 아주 몇 배가 좋습니다. 이 반포가. 그런데 가격은 지금 같거든요. 이게 뭘 초래할 수 있냐면, 미래에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계속 고가 경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남양주, 구리, 하남시, 또 반대로 저쪽 일산, 뭐 이런 쪽으로까지 이게 집값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하남시나 또는 남양주 집값이 왜 뛴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남양주에서 반포까지 뭐 차 타고 30분이면 가는데 라는 이유 때문에 반포 집값이 얼마니까 남양주는 얼마여야 돼, 이렇게 해서 집값이 뛴 겁니다. 그러니까 집값에 대한 여러 가지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고가로 갈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득은 그 고가를 전반적으로 따라잡지 못한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균형이 안 맞아요. 어쩌다 이렇게 분양이 완판되는 아파트들이 있으면 분명히 이제 다른 시행사에서 아주 좋은 입지에다가 똑같은 식으로 분양을 할 거거든요. 이게 일파만파가 돼서 그들은 돈을 벌지만 결국 서울의 주택수는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저는 보기 때문에 국가 미래적 차원에서, 우리 서울 도시 집중화의 공급 차원에서 보자면 손해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물론 뭐 초고가 주택을 그들이 짓고 그들이 팔고 그들이 산다는데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그런 걸 마음 놓고 거래할 수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보자면, 미래적으로 보자면 좀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린 거죠. 저 같아도 반포 삽니다. 그 돈이면. GTX EDF를 발표했는데요. 그러면 또 집값이 요동치지 않을까요? 지금 뭐 ABC가 아직 다 완공이 안 됐고 이제 DF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건 제가 볼 땐 국가 미래적인 측면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갑자기 춘천, 원주, 저 밑에 천안, 아산, 여기까지 막 집값이 또 동탄처럼, 파주처럼 막 급등하고 급락하고 이런 것이 염려된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요. 아마 이걸 이용하는 데는 아마 시행사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해서 택지를 많이 사놓고 나중에
분양을 할 때 아마 이걸 엄청나게 홍보하면서 또 집을 팔 거란 말이죠. 물론 동탄의 경우는 GTX N호선이 이제 곧 또 개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탄역에 바로 붙어있는 롯데캐슬의 경우는 분양가가 5억대였는데 21억 원에도 거래가 됐습니다. 물론 최고가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좀 내려와 있죠. 그런데 이게 집값의 거품의 거품을 GTX를 팔아서 열심히 막 홍보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려서 막 고가에 분양받고 또 고가가 넘어가는 그런 가격에 막 거래를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ABC 선에서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간이 또 많이 남아있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그 고가로 당하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게요, 모든 기준이 서울 강남 기준입니다. 이게 지금 이 GTX 모든 선이 보면. 그래서 뭐 원주에서 강남까지 30분, 동탄에서 30분, 천안 아산에서 30분, 뭐 이런 식으로 다 30분 내로 도착하게 하겠다. 물론 굉장히 좋은 교통 호재이면 틀림없으나 제가 볼 때는 너무 그렇게 GTX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앞쪽에 말씀드렸죠. 시간이 길게 남았고 또 사실 이걸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다 될 것이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게 계획부터 개통까지 가려면 제가 볼 땐 최고 한 15년에서 20년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 문제로 집값이 들썩이게 만들면 그건 정말 죄 짓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 교통 호재가 있어서 집값이 뛰려면 지하철역이나 이런 철도, 교통망이 없던 지역에 철도가 들어가고 역이 생기면서 거기가 교통 호재가 생겨서 집값이 좀 뛸 수는 있죠.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 GTX ABC 노선 가지고 너무 많이 뛰어났습니다. 동탄까지 가면서 인덕원 뛰었죠, 과천 뛰었죠, 심지어 저 파주 갔더니 분양가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분양가가 비싼 이유는 시행사에서 땅을 분양받을 때, LH에서 분양받을 때 아예 정말 초고가로 자기들이 가격을 써서 분양을 받습니다. 서로 경쟁을 하니까 심지어 7배를 땅값을 주고 산 경우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GTX를 활용해서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비싸게 또 분양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DEF 2선은요, 너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직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동대문구에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91%가 계약을 포기했다거든요. 그거 혹시 저 이문동 분양하는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이문 뭐더라? 이문 아이파크 자이. 네, 맞습니다. 3단지를 아마 많은 분들이 포기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1, 2단지하고는 거리가 좀 많이 차이가 나요. 한 500m 이상 차이가 나지 않나 싶은데 그게 91% 정도가 이제 분양을 아예 계약을 포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가격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냥 다 포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볼 때 이문 아이파크 자이 그 아파트의 전용 59제곱미터가 분양가가 한 9억 5천 정도 되는데요. 그 옆에 레미안 나그란데 아파트를 분양할 때 전용 59제곱미터의 분양가가 8억 8천? 뭐 이 정도였는데 이것보다 훨씬 여기에 가격이 비싸게 분양을 한 것이고, 이걸 전용 84제곱미터로 보자면 한 3억 5천 차이가 납니다. 두 개가. 그러니까 계약을 포기하죠. 지금 고분양가이기 때문에 분양받는 게 사실 겁이 나는데 여러 가지 분양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막 뉴스에서 하니까 그래, 앞으로 분양가가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어쩌면 분양가가 싼 것이다 라고 해서 분양을 억지로 받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일 텐데 지역에 따라서 이 편차가 너무 심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좋은지 가격 메리트를 지금 가장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런데 분양을 받은 가격이 그 옆에보다 훨씬 비싸다 그러면 안 받는 거죠. 덕은동에 한 가구 모집하는데 지금 16만 명이 몰렸거든요. 한 가구 모집하는데? 네. 미분양물 한 가구 모집하는데요? 네. 혹시 거기가 DMC의 한강자인가 뭐 더 헤리티지인가 하는 그 아파트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강변북로 달리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 거. 네, 맞습니다. 거기가 왜 그러냐면 그게 한 3년 전 정도에 분양을 한 것 같은데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양가가 지금 보자니까 싼 거예요. 그 인근의 아파트 가격보다 한 3억 원, 3억 5천 선이 싸게 분양이 된 거예요. 가격을 놓고 보니까. 그러니까 한 가구 줍줍이 나오니까 16만 명이 달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 이문동 쪽에는 비싸서 91%가 계약을 포기하고 여기는 한 가구 나오니까 16만 명이 달려든 겁니다. 당첨되기 위해서. 아파트 분양가가 사실은 3년, 4년 전의 가격만 해도 지금 볼 때는 이게 싸다라고 느끼는 가격이 된 거예요. 사실 3년 전
21년에 분양한 아파트도 고가에 분양을 한 거거든요. 왜냐면 2018년, 19년부터 가격이 뛰기 시작해서 20년, 21년에 최고가를 찍을 때 그 최고가에 맞춰서 분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격은 엄청 비싼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더 뛰었기 때문에 이게 싸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약간 그 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양시 덕은동이면은 사실 마포 쪽하고 좀 가까운 바로 붙어 있는 지역인데 위치가 나쁘지 않으니까 지리적으로는 좋은 위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메리트가 있는 거고 거기가 사실은 좀 교통이 불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한 3억 5천 정도가 싸니까 그리고 새 아파트 단지들이 쭉 들어오니까 일산 쪽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거기가 낫겠다 싶어서 16만 명이 달려든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완전히 양극화예요.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서는 초고가 32평이 44억이 넘는 아파트가 분양을 완판을 하고 또 어떤 아파트는 이건 동네보다 좀 한 3억이 비싸다 싶으니까 91%가 포기하고 또 어떤 이 덕은동 같은 쪽에는 3년 전에 분양가인데 그때도 비싸다고 느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까 또 싼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단지들보다는 한 3억 5천 정도가 싸다고 느껴지니까 16만 명이 달려들고 이게 정말 극과 극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생각보다 심하게 얼어붙고 있다는 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금리가 내려가면 다시 아파트 값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분들이 있지만 금리가 내려갈 때도 아파트 값이 같이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0년, 11년, 12년 이때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그때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이 그때보다 어쩌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표용호TV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여러분께 꼼꼼히 챙겨 드릴 테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저희 표용호TV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용호TV에서는요 거주의 가치 추구를 위해서 24년 갑진년을 맞이해서 값진 곳을 소개하는 출연자분을 찾습니다. 우리 집만의 멋진 구조나 또는 인테리어 또는 소품, 나만의 주거 공간, 건물, 카페 좋습니다. 아무거나 좋습니다. 또는 굳이 멋지지는 않더라도 소소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공간을 소개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표용호TV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과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 간단한 소개를 저희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평짜리 원룸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어떤 공간이든 소소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공간을 소개해 주실 분이면 누구나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